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작업과 사업 성공은 별개다. 재건축하는 아파트 지역들 일부 고가로 거래되는 현상들 나타나는데요. 이 과거부터 좀 작업의 흔적이 보인다. 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아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한두 건 거래가 되면 주변 아파트들까지 같이 덩달아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막 터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그런 현상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주변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고가 거래 한두 건씩 거래가 터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잘 살펴보시면은 그 이후에 연속적인 거래가 없다. 거래가 끊기는 현상들 나타나요. 5월의 거래량 감소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혹시 4월이 올해 거래량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 지수 상승. 지난주에 하락을 나타나서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0.01에서 0.01% 상승으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전세지수 음에서 보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수 별로 의미 없는 거 제가 가격 대비 거래량에서 말씀을 드리죠. 아마 오늘 구체적으로 시군 구별로 구체적인 이 내용이 아직까지 뜨진 않았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안내 드릴 텐데 혹시 또 기장군이 아닐까? 기장군이 또 가격이 띄우는 게 아닐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시중에 돈이 좀 사라지는 현상. 예,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지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지난밤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한국 지수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야, 이거 팔아서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태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던 분들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얼마까지 갔던가요? 테슬라가 한 1600불까지 갔던가요? 지금 얼마? 700불? 한 1500불까지 갔던가요? 그럼 정말 많이 떨어졌네? 사야지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요거 액면 분할했었죠? 요거 곱하기 5를 하면 그 가치인가요? 5배 되었나요? 도대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네요. 이거 5를 하면 9천인가요? 얼마인가요? 9천? 9천? 1500까지 갔다고 쳐도 네, 이제 정확한 이게 위에 고점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의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가격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요거 액면 분할 했는 이슈까지 제외하면은 9,000불? 과거에 얼마였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막 소송 걸리고 온갖 이 시련을 거치던 시기에는 이게 300불이었잖아요. 그 300불도 깨지고 200불 초반 때까지 막 가격이 엄청 밀렸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데요. 1500에서 700으로 떨어졌다. 야, 엄청 많이 빠졌네. 이렇게 느끼지만 또 300에서 이만큼 올라갔다. 완전히 엄청난 상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개미들은 항상 또 뒷북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1500에서 7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주머니가 좀 텅텅 비는 것도 있겠죠. 또 넷플릭스 이런 경우도 한 500불 이상 갔던 것이 간밤에는 한 170불까지 3분의 1 토막 나는 현상. 개미들은 이 비쌀 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비쌀 때. 자, 여기에 오늘 두 가지 내용 추가해봤는데요. 임대차 3법 제가 어제 대구 영상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봤는데 부산 지역도 조금 이따 이 영상 내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임대차 3법 지방광역시에는 큰 대혼란은 없다. 거래량은 지금 부산 지역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신규 거래 평균 전세 가격 여기 지금 일단 추세선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본 추세선 흐름을 따라갔고요. 8월달 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2018년에 전세 가격은 2억 700만원. 그리고 2022년 이 8월에 추계는 한 2억 3천만원. 대략 2억 1천만원과 2억 3천만원. 요 2천만원 정도 차이 나요. 2천만원. 그러면 갱신거래 한번 하면 한 2억 2천이 되었을 것이고 18년에 계약한 사람이 18년에 2억 1천에 계약을 했어요. 20년이 되어서 2억 2천으로 갱신을 했어요. 22년이 되어서 이제 2+2가 끝이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어제 헬리오시티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시기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것도 세입자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도 전세가가 아주 많이 상승했다. 신축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공통적으로 과거부터 겪어왔던 현상들이죠.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도 굉장히 오르면서 2+2가 끝나는 이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한 5억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제 임차인들 너가 망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지방광역시 현실은 그러지 않다. 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드리잖아요. 야, 집값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싼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입주 넉넉하게 있거든요. 자, 그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전세가가 금리 상승의 여파로 전세가가 계속 좀 떨어지는, 평균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고 했을 때 이렇게 2억 3천, 2억 4천, 혹은 평균 2억 4천에서 2억 6천, 이렇게 높은 가격의 전세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요 갈색선까지 평균 2.6억의 전세 들어갔던 사람이 추후에 2년 후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평균 2.1억의 전세를 맞이한다는 거죠. 전세가가 5천만 원 떨어져요. 요런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 차이라서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 2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5.2억 전세 가격이 4.2억으로 떨어진다. 그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1억을 더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1억을 내줘야 되는 상황, 2, 3천만 원 문제가 안 되지만 나름 좀 중고가의 아파트들에서는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 현상들 5.2억, 4.2억 제가 전세가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거래되는 거 보여드리면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네요 라고 계속 언급드리는 부분 있죠. 그게 추후에는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 역전세 이런 문제들을 수반해 올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목요일, 물량이 소폭 감소했어요. 그래도 39,000건, 4만 건, 이번 주 내로 4만 건 돌파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 하지만 추세는 우상향 유지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이 모자라던 이런 시절, 이 파란색 선은 2020년이거든요. 이런 시절 같으면은 문제가 돼요. 진짜 임차인들이 진짜 1, 2억 막 없는 돈 다 끄집어내고 은행 대출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이때는 금리도 쌌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 2% 초반, 이 정도면 대출 받아서 집주인이 요구하면은 아이고 뭐 금리도 싼데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절이 달라졌어요.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증가하는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00여건, 거래량 굉장히 많아요. 1월달, 2월달 하루 평균 거래량 평균 68건, 한 70건 정도 될 때 비하면 거래량이 한 50% 정도 증가했죠. 1, 2월에 비하면 50% 증가했는데, 이 5월의 거래량 문제되고 있어요. 지금 547건, 지금 3분의 1이 지났는데,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나요? 요게 3분의 1의 거래량이니까 3분의 2의 거래량을 더 더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한 1100건. 그러면 1600건이 된단 말이에요. 4월의 거래량은 한 2400건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5월의 거래량은 1600건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제가 과거에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거래량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이상하냐고 말씀드렸냐면, 거래량이 전년도의 절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흐름 자체가. 네, 그 부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으로 거래량은 일부 늘어나는 현상은 있었지만, 어쨌든 전년도의 절반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라면, 그러면 전년도에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거래량은 언제였냐? 전년 5월 달에 거래가 가장 많았어요. 4,420건. 그러면 5월 달이 또 절반이 된다면 2,210건. 이렇게 해서 올해 거래량 피크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해만 특이하게 4월의 거래량보다 5월의 거래량이 더 적은 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5개년 그런 현상 없었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5월달에 거래량 피크라고 봤었는데 4월달이 거래량 피크가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막 붕괴되고 있어요. 코인 시장도 붕괴되고 있어요. 갑자기 내가 이거 그 돈 벌었던 돈을 빼내오려고 했는데 빼내올 곳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여기 엄청난 요 재건축, 니 하나 띄운다고 다 같이 뜨는 게 아니다. 밑에 현대 하이페리온이나 아니면 동성 맨션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 공백이 좀 있었다. 과거에 다른 아파트 2배, 3배 오를 때 얘들은 안 올랐던 거래, 이런 것도 있고, 일부 몇 가지 짚어보긴 할게요. 한 10%, 더샵 센텀파크 2차 1억 4천, 거의 한 13% 정도 하락. 층수까지 본다면 더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13% 하락, 5% 하락, 요런 거는 애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가로 거래되었던 아파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거 언젠가요? 17년 7월 달에 이 부산 굉장히 어려운 시기, 막 19년 7월 달 요럴 때 보면 가격이 한 9억 정도 했어요.
요게 한 20억 정도, 한 2배 정도 오른 거래. 요건 뭐 가격상으로는 큰 상승이지만 8억이 올랐지만 저 정도는 뭐 그런 넘들 2배 다 올랐으니까 요 정도로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넘들 다 오를 때 너는 뭐 하다가 이제 올랐니? 라고 말할 정도, 넘들은 요렇게 올랐을 때 요렇게, 요것도 큰 뭐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근데 요거 하나는 좀 큰 상승으로 보여요. 2억에서 8억까지 거의 4배 가까운 상승. 요거는 찐 상승이다. 요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동성맨션, 1978년 동성맨션. 요렇게 과거에는 이런 거래가 하나 빵 터져주면은 주위에 너도 나도 막 집을 사고 난리 났잖아요. 과거 뭐 삼익인가요? 삼익? 요런 데 하나 또 누군가가 아주 큰 돈을 두고 빵 사줬다. 그러면 옆에 인근 아파트들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막 더 고가에 사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진격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먼저 선봉대가 나서요. 그래. 선봉대 수고 많았어. 끝.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면 1억 5천 하락, 두산 이 포레나 동네 1억 하락, 10% 가까운 하락. 계속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요. 나머지 신고가들 거의 보합 수준의 신고가. 요건 찾아보진 않았어요. 세진 비치 빌라 요건 찾아보진 않았어요. 여기 제법 큰 폭의 상승. 몇 퍼센트인가? 이 퍼센트로 따지면 50% 가까운 상승. 요건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나머지 한 10% 정도 하락. 보합거래도 눈에 띄고 생각보다 부산의 상황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 자, 그 다음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거래도 보이고요. 나머지 신고가들 별로 힘없는 것도 보이고 10% 이상 하락하는 거래도 보이고, 보합 10% 그 이상 한 20% 10% 상승 거래도 있지만 하락 거래가 더 많은 이 상황에서도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 요거 옳지 않아요. 자, 건당 거래 대금 오르고 있지만 여기 3월달 4월달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줄어들 것 같아요. 그 6월달 재산세를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연 거래량이 살아날까라는 기대를 시장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로 뭐 제가 1주택자 상황이라면 추가 주택을 매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취득세 때문에 이거 해결해준다? 이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1년 면제해줬던 거 있죠? 요게 다 취득세까지 면제를 해주게 된다면 실질적인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나 다름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5월 거래 굉장히 적다는 부분 계속 눈여겨보시고요. 6억 이상 거래량도 5월 달에는 살아나지 못해요. 6억 이상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 신고가 2건 있었어요. 2건. 앞에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0.7억 상승, 요거는 뭐 보합 정도. 0.7억 상승도 있고, 오늘은 큰 폭에 따른 뭐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여기 가격 상승 일부 눈에 띄네요. 전세 거래량 111건 중에서 10건. 매매 거래가 한 100건 정도 되는데, 전세 거래도 100건 가까이 돼요. 매매 거래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면 앞자리 바뀌는 거 볼게요. 아까 제가 전세 부분 한번 설명드렸죠. 앞자리가 바뀌는 거래들, 요런 거래들 나타나면 날수록 지금은 아직까지 돈 안 돌려줘도 되지만 1년, 2년 후부터 아니면 2020년 가을부터 전세가가 막 피크를 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2년 살고 나간다 그러면은 당장 8월 달부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억 단위의 가격 차이 나는 거면 동그라미 하는데, 결국 이것도 임대인들이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높게 전세를 받을 때는 좋았지만 돌려줄 때가 되면은 세입자도 빨리 구해줘야 되고 좀 문제들이 생겨요. 거의 절반 가까운 것들이 거의 억 단위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 돌려줄 때 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금 아무튼 최근의 흐름은 평균 전세 가격 금리 상승 여파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금리 지난번 올랐던 것도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럼 5월 달에 금리 상승하고 나면 그거 반영된 여파가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전세 가격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8월에 2+2 종료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월 달에 시장은 반응을 해요. 그럼 평균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0.5%가 포인트 올리는 게 유력하다고 하니까 시장은 더 급격하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거래량하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임대 거래량 신고 건수가 많다. 신고 건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